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장 특징주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변 대표님의 특징주 솔루션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네. 오늘 주말,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정말 뭐 순삭으로 지나갔습니다. 주말이. 맞아요.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져가지고 집에만 좀 이렇게 콕 박혀서 지냈는데요. 두 분 잘 보내셨어요? 예, 저는 뭐 잠만 좀 많이 자는 곰이니까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곰이요? 저도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네. 이렇게 확진자가 뭐 600명이다 계속 맞아요.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저도 집에만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근데 정말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다시. 맞습니다. 또 네. 어제 기준으로 지금 17일 0시 기준으로 619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정말 이제 백신 접종 여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CNN 방송에 따르면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전파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두 분께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좀 벗어난다면 두 분 좀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딱 두 개 얘기했습니다. 뭐죠? 오. 하나는 이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를 맞아요. 좀 가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여행이죠. 그쵸. 여행. 예, 외국에 가고 싶죠, 외국에. 아, 우리 아나운서님은요? 저는 마스크 벗고 그냥 마음껏 산책하고 싶어요. 산책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참 소박해요, 그죠? 네. 두 분 다. 공기를 마시면서. 소박합니까? 네, 소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정말 뭐 이런 여행 관련해서 어쨌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뭐 여행을 다니든 맞아요. 사우나를 그렇습니다. 다니든 우리가 어딘가를 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그리워요, 그렇죠. 그 네, 순간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참 여행에 대한 갈증이 큰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요, 이 해외 여행 기분만 느끼는 착륙 없는 여행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어머.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진짜 해외 여행 상품도 나와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참 좋은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7월에 괌 여행을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다만 괌 여행 가능자는 FDA가 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 세 종의 백신을 맞은 사람만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또 그 밖에 인터파크 투어도 한 명만 모여도 떠날 수 있는 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도 이 해외 패키지 여행에 대한 상품을 예약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예약한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네. 사실 뭐 두 분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여행 업계가 코로나 사태로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도 1분기부터는 다행히 적자 폭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네. 맞나요, 아나운서님? 네, 뭐 적자 폭도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맞고요. 이제 최근에는 좀 백신 여행 같은 이제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전제하에 이 해외 여행이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여권 말고도 또 챙겨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 더요? 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부터 발급한 백신 여권 쿠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국하기 전에 여권 두 개를 챙겨야 되는 거죠. 일반 여권과 백신 여권 쿠브. 근데 쿠브 COOV 이 줄임말을 제가 봤더니요. 코로나 오버컴의 줄임말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의미, 네. 정말 이 말대로 정말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해외에서도 이 백신 여권 도입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하늘길, 한마디로 이 여행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여는 국가들도 실제로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몰디브, 그리스, 체코, 포르투갈 등 이 주요 관광지들은 한국인 입국자에게 자가 격리 면제를 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도 이달 말부터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을 입국을 허가한다고 내용을 밝혔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효과가 있을 거라며 예정대로 3단계 봉쇄 조치를 완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한된 국가로 해외 여행이 가능해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다음 달인 6월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해서 이제 모든 여행객을 좀 맞아드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 증시에서도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최근에 이 항공주, 면세점주, 그리고 여행주 등 이 레저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14일 같은 경우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여행객의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참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대형 기술주, 여행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가가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또 그리고 크루즈 기업 카니발 주가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최근 일주일 만에 국내에서도 항공주가 8에서 14%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한항공 최근 4일 연속 상승하면서 14% 가까이 뛰었고요. 또 그 밖에 진에어도 같은 기간에 13% 넘게 올랐고 티웨이, 제주항공 각각 8.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 항공주의 경우에는 최근 화물 운임도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일단은 영업이익이 좀 난다는 거는 이 항공주들의 최대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은 바로 여객 사업이죠. 그렇죠. 여객 사업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않으니까. 상태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 화물 운송으로 비행기를 자꾸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형 이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그래도 적정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고용관계상의 원가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도 무급휴직에 뭐 순환 근무 체계에 좀 갇히고 있고 그렇죠. 지금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뭐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항공기, 그러니까 화물기로도 좀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뭐 기하가 없는 지금 지속된 어떤 무급 휴가가 좀 지속되고 있고, 참 이에 따른 어떤 이 간신히 쥐어짜는 좀 영업손익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럼 제가 작년 이 가을경에도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뭐 매체에서 한번 다뤄본 이력이 좀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항공주와 여행주, 카지노주, 자 그럼 언제쯤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것인가? 근데 언제 회복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항상 뭐였죠? 기대감? 기대감, 그쵸. 그 다음에 선반영되는 요건. 네. 그럼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이 우리가 지금 맞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미 올라야겠죠. 그렇죠. 자, 기대감이라는 거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반영하지만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자 이렇게 앞으로 될 거야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맞은 사람은 또 괌에 못 가요. 다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게 단순한 어떤 기대감만 좀 갖고 지금부터 이 추세 전환이 맞다. 네. 지금부터 항공주, 여행주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 단정 지는 거 좀 어렵다. 항상 강조드렸던 낙폭과대.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 기회가 사실 좀 늦은 겁니다. 실적 발표 또 되면은 또 주가 좀 조정 받을 거예요. 주가 조정기에 항상 강조드렸던 모아가는 전략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 도입이 좀 더 가시화되거나 백신 어떤 접종률이 좀 더 높아지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국경의 자가 격리 의무 조치들이 좀 해제되는 그런 모멘텀이 이 주가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네. 대표님께서 아까 여행주 말씀해 주셨는데 아나운서님, 그럼 네. 오늘은 여행주가 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봐라라는 이런 지시가 있으면서 여행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한때 72,8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롯데관광개발, 노랑풍선 등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행업계는 지난 1분기부터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적자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여행업계 회복세가 또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백신을 빨리 맞는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항공주를 비롯해서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양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비슷한 대답을 해주셨지만 여행주, 지금이 투자 적기이냐? 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투자의 어떤 적기 유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생각할 때는 이제 늦은 거예요. 오. 우리가 백신 여권 받고 백신 접종 우리 주변에 다 맞기 시작할 때는 너무나 다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선취매, 그 다음에 어느 구간에 좀
낮은 금액에서 미리 사두느냐 이 관점인데 타이밍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잠깐 대한항공 좀 볼까요? 네. 대한항공 거 예를 들어서나 우리가 대한항공을 한번 보더라도 네, 대한항공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대표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작년 걸 우리가 좀 보더라도 자 일봉 주가에서 2019년도치 자 주봉을 좀 잠깐 볼까요? 자 주봉 주가를 보더라도 코로나19의 이전 주가라고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자 유상증자에 따른 어떤 권리락 부분이 좀 반영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데 자 유상증자에 따른 어떤 이 환금성 부분이 지금 반영된 건데 제가 직전 주가로 보면 한 6만 원대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과거에 한 요 정도죠. 권리락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한 6만 원대니까 지금은 거의 반토막 수준에 좀 있다. 그런데 지금 일봉상에는 지금 31,950원 2월 8일에 신고가 좀 다시 썼는데 좀 다소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은 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영업이익은 아니죠. 네. 여객 사업이 거의 다 제로 베이스가 됐고 이에 따른 어떤 매출 원가나 그다음에 영업 관련된 재비용들이 반영되지 않는 수순인 거죠. 네. 사람만 비행기에 실어서 화물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운임 원가만 책정한다고 했을 때는 크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없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런 관점들에 대한 어떤 착시 효과다. 자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일봉 주가 좀 잠깐 보더라도 자 만약에 기회를 좀 잘 주지를 않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좀 이렇게 잡아놨을 때 지금도 계속 추세적인 어떤 상단 부분에서 있다면 자 빌미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선뜻 사기에는 좀 두렵죠.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영향을 받았던 항공주보다 상승폭이 이제 크지 않았던 여행주 중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만 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여행주들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줘 보세요. 너무 자 제가 궁금해요. 좀 정리한 픽인데요. 자 대표님의 여행 관련주죠. 네. 자 항공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5개가 모두 해당되느냐? 자 여기에 또 다른 이 원픽이 있습니다. 원픽. 자 여기서는 차라리 항공주에서는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는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을 좀 우리가 이 선취별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영업순이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승폭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티웨이 항공은 이 세 가지 회사로 관계사가 또 있죠.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자 같이 이어지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여행주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인터파크가 있는데 자 여행주에서 두 가지 픽은 저는 참 좋은 여행과 인터파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에서는 파라다이스 GKL, 그 다음에 강원랜드인데 자 모멘텀 관점에서는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좀 낫지 않겠는가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타점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제 시간이 없죠. 자 상단 전화번호 하단에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자 관련된 공략주 분석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항공주들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원픽만 쏙쏙 골라서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올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종목만큼은 현명한 매매, 지혜로운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가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을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돈의 맛 채널 고정!